구걸하는 노인을 뿌리치는 여학생. 조금만 더. 깜짝이야. 괜찮으세요? 야! 잠깐만. 미쳤네. 사람 밀치고 그냥 가고. 그녀는 오히려 남학생을 경멸하는데요. 착한 일 하니까 좋아? 뭐? 스스로 좋은 사람 같고 그러냐고. 재수없어. 그런데 며칠 뒤 아저씨. 야, 오스파. 어? 뭐야? 보육원에서 생활 중이던 수아는 세로이와 재회를 하죠. 응, 아들. 인사해라. 빨리 놀고 올게요. 오수. 야, 저 왜 저래? 세로이는 하필 자신의 후원기업 장가의 직원이자 가장 의지하고 있던 성열의 아들이었는데요. 근데 아저씨 아들, 아저씨랑 느낌 완전 다르다. 야, 좀 딱딱하니 숫기가 없지? 그거 말고 좀 생겼던데? 그건 나 닮았나 보다. 이에 잘 지내보려 먼저 다가가지만 나도 광진고인데. 몇 반이야? 세로이는 그럴 마음이 없었죠. 친해지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하지. 나랑 왜 친해지고 싶은데? 아저씨 아들이잖아. 이렇게 젖어 있어. 그러자 그때 일이 떠오른 수아. 아, 나 저번 일 때문에 그래? 네가 재수없게 군 거? 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재수없냐? 우리 아빠가 너 도와준 거랑 뭐가 달라? 아까 했던 말 취소. 너랑 못 친해지겠다. 그렇게 수아도 마음을 닫는데요. 야, 이거 네가 갖고 온 거잖아. 아 좋아하잖아 착한 일. 너 혼자 많이 넣으세요. 그런 한편 수아에게 관심을 보이는 장가의 후계자 근원. 아 장근원 다 태워줄게. 괜찮아 좀 있으면 버스 와. 뭐하러 그래? 편하게 가. 불편해서 그래. 관심 없는 수아는 그를 뒤로하고 세로이를 다시 만납니다. 자, 주모. 전학생이 왔다. 안녕. 박세로이라고 해. 잘 부탁해. 그런데 자리는 저 빈자리 하나 보이지? 하필 또 짝꿍이 되는데요. 교무실 갔다 올 테니까 모두 자습하고 있어. 떠들지 말고. 이에 어색해진 순간 찡찡아. 진짜. 근원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너 내가 신우이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매점을 딱 기회가 없었어. 미안해. 그러자 세로이는 열이 받는데 안도 오지랖도 상황 봐가면서 해. 쟤 누군지 못 들었어. 장근원이야. 니네 아빠 회사 회장 아들. 수아의 경고에도 세로이는 참지 않죠. 그게 이유야? 뭐? 웃어 좀 웃어 좀 웃어. 야 그만해. 재벌 2세면 양아치 짓 해도 되는 거냐? 그러자 근원이 자신의 위상을 확인시켜주는데요. 이 학교에 룰 하나 알려줄까? 뭐야? 아이고, 밤탱이 왔네. 선생님 이거 안 보이세요? 자, 그만 놀고 수업 준비해. 네, 쌤. 이 학교의 룰. 장근원이 법이다. 그 순간 미쳐가지고 씨. 결국 세로이는 이 일로 퇴학을 당합니다. 반면 근원은 새 차를 뽑았고 저기지?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아, 번호도 죽여요. 7777. 다 태워줄게. 다음에 태워줘. 여전히 수아가 자신을 상대하지 않자 자존심을 긁는데요. 야, 우리 장가에서 그 보육원 후원 끊었댔지.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아버지한테 말 잘해볼게. 하지만 야, 후원 안 해준다고 굶겠냐? 수아는 갑자기 후원이 끊긴 일보다 세로이의 일로 실직한 성열이 더 걱정이었죠. 회사 잘렸다면서요. 잘리긴. 내가 그만뒀어. 그거나 에이구,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입시 준비나 잘 하셔요. 게다가 아, 등록금 얘기는 뭐예요? 어? 원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저씨가 내 등록금 내줬다면서요. 성열이 등록금까지 내준 사실에 더 속이 상하는데요. 회사도 잘렸으면서 백수가 돈이 어딨다고. 대학 가. 성공해서 2배로 갚으면 되지 뭐. 이에 수아는 약속을 합니다. 딱 꼭 성공해서 2배 말고 3배로 갚을게요. 오케이, 콜. 그런데 수시 면접 당일 수험표. 수험표를 뒤늦게 챙긴 수아는 위기에 놓이는데요.
너 오늘 수시 면접이라며. 아니야? 수험표랑 신분증 놓고 와서 찾아오느라. 그치. 근데 왜 버스 안 타고 뛰어가는데? 다음 버스 기다리면 되죠. 문제 없어. 20분까지 광진대 가면 돼. 여기서 거기까지 3km 넘을 텐데. 이에 세로이가 함께 뛰어주기 시작하죠. 이렇게 뛰면 시간 못 맞춰. 신경 끄라니까. 나하고 페이스 맞춰. 그렇게 한참을 뛰던 중 지쳐버린 수아.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도착이야. 왜 도와주는 거야? 너 나 싫어하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숨 쉬어. 천천히. 하지만 수아는 혼자서 끝을 보려 하고 세로이는 그런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수아! 수시 잘 봐. 화이팅해. 쓸데없는 걱정. 잘 볼 거야. 수아도 싫진 않아 보이는데요. 오수아! 수시 잘 봐. 화이팅해. 그리고 면접이 끝난 뒤 다시 만난 두 사람. 면접은 잘 봤어? 덕분에. 세로이는 뜻밖의 말을 하고 그 아빠 백 아직 유효한가? 친해지고 싶은데. 두 사람은 그렇게 친해지게 되죠. 갑자기 왜 나하고 친해지고 싶은 건데? 그때는 그냥 인정머리 없는 애다 싶었는데 알 것도 같아서 네가 왜 그러는지. 내가 왜 그러는데? 꼬여서 그래. 친해지고 싶은 거 맞아. 경계가 풀린 수아는 이내 속마음을 말합니다. 너 동정이라는 게 뭔지 알아? 사람 아래로 보고 위안 삼는 가짜는 감정이야. 우리 아빠는? 그것도 가짜는 동정인가? 아저씨는 달라. 뭐가 다른데? 몰라도 돼. 그리고 그때 장근원 때린 거 너 후회 안 해? 응? 장근원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누구 하나 말리지 못했거든. 선생들도 다 그 모양이니까. 세로이를 동경하면서도 손을 긋는데요. 멋지더라. 하지만 결국 넌 퇴학. 난 너나 아저씨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 세로이는 나름의 소신을 갖고 사는 수아를 점점 좋아하게 되죠. 그... 뭐였더라? 핸드폰 있어? 뭐야? 갑자기? 말했잖아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핸드폰 줘봐. 찍어줄게. 이에 수아가 경고를 하는데 너 나 좋아하거나 그러면 안 돼? 아 이거구나. 왜 좋아하면 안 돼? 너같이 꽉 막힌 남자는 여자를 고생시키니까. 세로이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 줘. 안 되겠어. 오늘 줬다 뺏는 게 어딨어. 야, 세로이! 아 그리고 너 충분히 멋져. 되게 예쁘고. 뜻밖의 위로를 받은 수아는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되는데요. 완샷! 물 마셔. 그런데 이 무렵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성열. 그날 아빠는 오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세로이는 충격이 큰데 너 이러다 쓰러져. 억지로라도 이거 좀 먹자. 이상하게 받은 기억밖에 없어. 그걸 왜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미쳤네. 마침 형사가 찾아와 피의자의 상황을 전달해주죠. 금일 오전에 피의자가 자수를 했어요. 현장 사진입니다. 피해자 측은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아버지 목숨값을 돈으로 측정해서 나한테 준다는 겁니까, 이 사람이? 물론 상심이 크겠지만 아, 세로이, 너 괜찮아?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 안정 취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수아는 상심이 큰 세로이를 달래주던 중 뜻밖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게 왜 여기에?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아, 번호도 죽여요. 7777. 이거 장근원 건데?
사실 진범은 근원이었지만 장가의 정원사를 가짜 범인으로 내세운 것인데요. 사망 추정 시간이 오후 8시 20분입니다. 이때 이 사람 마당 쓸고 있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입수한 거야? 네 꼴리는 대로 민간인 자택 CCTV 뒤진 거야. 서장님. 정신 차려 인간아. 나라빠 뒷가게 가. 계속 먹고 살려는 말이야. 이에 세로이가 자리를 뜨자 수아가 말려보는데 세로이! 잠깐만. 뭘 어찌려는 건데? 세로이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죠. 그리고 잠시 후 알았어. 일단 끊어. 병원. 광진병원이요. 수아는 근원에게 복수 중인 세로이를 발견합니다. 빨리 안 내려놔? 이 새끼가 우리 아빠 죽였어요. 아저씨가 조사할게. 일단 내려놔. 이 새끼가 우리 아빠 죽였다니까. 내려놓으라고! 이에 형사가 세로이를 쏘리하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비켜! 쏘지 마요. 수아가 설득을 하기 시작하죠. 야, 이 미친 새끼야. 이런 상황 아무도 원하지 않아. 네가 뭘 알아? 우리 아빠가 죽었다니까. 저런 놈 때문에 당신 목산 남치고 네 인생 망치는 거 아저씨 절대 바라지 않는다고. 아저씨 절대 바라지 않잖아.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세로이는 그 말에 흔들려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는데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맞고 학교로 돌아간 수아. 전학생 아빠 돌아가신 거 있잖아. 그거 장근원이 차로 쳐서 죽인 거래? 아무리 장군원이라도 살인이 후보가 돼. 모르지. 그 집안에 안 되는 게 있겠냐? 그런데 세로이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이 장가 회장도 수아에 대해 알게 됐죠. 전에 그 친구는 무슨 말이야? 근원이 차가지고 뭐라고 했다던. 예, 오수아라고 아드님과 같은 반 학생입니다. 장가에서 이전에 후원하던 보육원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래? 그렇게 수아는 회장을 만나고 우리 근원이랑 친구라고. 같은 반입니다. 근원을 살려준 보답으로 회장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회사 내 장학재단이 있어. 입학금, 생활비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생각인데. 그 대가는요? 대가? 세로이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린애가 얼마나 세상을 힘들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냥 노인네 좋은 일 한번 하려는 거야. 오해 말어. 증언이야 본대로 하면 되고. 김미선 내 말대로 수학생 지원해주고. 하지만 세로이는 감방 생활을 피할 수 없었죠. 이제부터 이 방에서 지낼 거다. 괜히 신고식이니 뭐니. 응? 시끄럽게 하지 말고. 수아는 그런 세로이에게 미안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했는데요. 나 광진대학 합격했어. 진짜? 잘 됐네. 가고 싶어 했었잖아. 장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준대. 그날 널 신고하고 말려서 그렇게 얻은 것들이야. 미안해. 하지만 세로이는 그런 수아에게 괜찮다고 말해주죠. 괜찮아. 오히려 고맙다. 네가 안 말렸으면 난 미수가 아니라 살인자로 여기 있었겠지. 그리고 흔들림 하나 없이 새로 가진 꿈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여기도 도서관 같은 게 있는데 책들이 많아. 장가회장 자서전을 봤어. 자서전? 작은 포차부터 지금의 회사까지 대단하더라.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 가게를 차리고 싶어졌다고? 응. 이에 수아는 마지막으로 세로이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아직도 내가 좋아? 나 가난한 남자 싫어. 지금부터 부자가 내 꿈이야. 그리고 2년 후 출소한 세로이와 재회하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언제 나왔어? 오수아? 수아는 이미 이 도시에 적응을 했고 석천이 오빠라고 알지? TV에서 본 적 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다. 근데 저래봬도 대원 큰손이야.
나도 많이 배우고 있고. 대단하다. 이젠 장가의 사람이 된 듯한데요. 나 내년에 취업해. 벌써? 장가로 입사할 것 같아. 그에 비해 아직 준비된 건 없는 세로이. 아, 가게 차린다고 했었지. 어디다 차리게? 여기 좋더라. 태훈, 처음 장사 시작하기엔 그닥 비춘데. 여기가 좋아. 반했어. 언제쯤 차릴 건데? 7년 후에. 심지어 그럼 그동안은 뭐 하려고? 원양어선. 세로이의 계획은 이해하기 어려웠죠. 왜 하필 원양어선이야? 중졸의 전과자 일할 곳이 많이 없어. 너 들어갔을 때 아저씨 점포차분이랑 보험금 처리 내가 도와줬었잖아. 금액이 꽤 됐는데. 그 돈뿐만 아니라 아들 대학 자금이라고 좀 더 모아놓으셨더라고. 근데 왜 원양어선을 타? 그러자 세로이는 담담하게 답을 하는데요. 아빠 목숨값이야. 좀 더 의미 있어야 돼. 그리고 즐거운 시간 끝에 뒤늦은 사과를 하는데요. 미안. 장가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 줄 알면서 원망해도 돼. 하지만 쓰잘데기 없는 소리. 세로이는 되려 고마워하죠. 넌 네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고 난 늘 고마운 마음뿐이야. 예수와는 고백 같은 말을 하는데요. 이 집 오래돼서 난방이 잘 안 돼. 단칸방이고 이불도 하나밖에 없어. 응? 자고 갈래? 그러나 아직 부자 못했어. 세로이의 거절에 또 한 번 작별을 하게 되죠. 세로이, 조심히 가. 건강하고. 너도. 그렇게 7년이 흐른 뒤 장가의 실장이 된 수아. 사람은 타고난 본성이 악하다. 근데 모두가 본성대로 살면 사회는 붕괴되겠죠. 그래서 매너, 배려, 도덕, 법 등으로 자신을 억압하고 살고 있다 이거죠. 억압? 스트레스죠. 만약 비셔스바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수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꽤 재밌겠는데? 추진해봐. 다듬어서 다시 보고해주고. 유능한 수아를 자기 라인으로 삼고 싶은 전무, 민정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사실 보자고 한 건 별것 아니고 소개팅 안 할래? 감사합니다만 저 다음에 부탁드려요. 저 이번 기획 때문에 좀 바빠질 것 같아서요. 사실 수아는 세로이를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 세로이는 보이지 않았다. 7년이란 시간은 많이 길었고 내게서 세로이가 희미해질 때쯤 수아야. 마침내 그가 이태원으로 돌아왔죠. 세로이? 잘 지냈어? 그런 가운데 장가포차 이태원점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수아와 근원. 홍대점, 건대점의 매출이 높은 이유는 이 헌팅 포차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태원점도 이 헌팅을 유도할 수 있는 헌팅 시스템을 고안해봤습니다. 반대입니다. 저희가 헌팅을 유도한다면 맛으로 승부하는 장가포차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태원의 헌팅 포차는 안 어울려요. 이태원은 전체적으로 메뉴 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따라서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는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의 사람들이 주요 고객이지. 그 사람들이 이태원의 포차까지 와서 바라는 게 헌팅일까?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곳이라는 거야. 이따위 쓰레기 같은 기획이 아니라. 이에 회장은 수아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오 실장, 예 회장님. 이태원점은 당분간 자네가 관리해. 그리고 용산지점은 제가 덜 떨어진 새끼. 굴욕을 당한 근원은 수아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너 나한테 뭐 있냐? 어차피 기각될 의견이었어. 정신 차릴 수아야. 라인 잘 타야지. 아버지가 저 자리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 5년? 10년? 이제 곧 내가 물려받을 텐데. 하지만 수아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데요. 확실해? 뭐? 네가 물려받는 거 확실하냐고. 그런데 회장이 수아를 뒤흔들기 시작하죠. 처음 자네에게 차를 우려주던 그때가 생각이 나. 우리 집에서 말이야. 기억 안 나나? 처음 뵌 날인걸요. 기억합니다. 그래, 그때.
우리 아들놈이 뺑소니로 박 부장을 죽게 했었지. 그 이유는 바로 박세로이 그놈 이태원에 가게를 차렸더구나. 수아를 시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지금 10년 전 그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떡할 텐가? 네? 박세로이 나 그 사이에서 자넨 누굴 택할까? 이에 수아도 확신을 심어주죠. 전 장가 사람입니다, 회장님. 그래 그렇지. 혹시 단밤 신경 쓰이시면 아니야 자네 친구 아닌가? 자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장가포차 이태원점으로 간 수아는 미성년자부터 단속하는데요. 와, 엄청 동안이시네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세 분이 친하세요? 아유, 그럼요. 그쵸? 그럼 이분 성함은? 조이서. 탈락. 졸업하고 와. 그러다 잠시 후 우연히 만나게 된 세로이. 평일에 웬일이야? 너도 볼 겸 겸사겸사? 나 이태원 직염전 관리 맡았거든. 한번 봐두려고 왔어. 근데 멍 때리고 서 있던데 무슨 고민 있어? 아, 가게 부족한 부분 생각하고 있었어. 오픈 한 달 제외하고는 계속 적자네. 혹시 괜찮으면 나중에 정산서 좀 보여줄래? 지출에 필요 없는 구멍이 있을지도 모르거든. 배운 게 그런 거라 내가 좀 봐줄 수 있는데. 구멍 없어. 장사가 잘 되진 않았지만 세로이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어 보였죠. 도움 주려고 한 건데 재수 없었지. 아니. 7년 동안 가게 차릴 생각만 하고 살아왔잖아. 이것저것 공부도 좀 하고 장 회장 자서전 특히 많이 읽었지. 수아는 그런 세로이를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데 7년이 지나도 난 변한 게 없어. 너도야. 하나도 안 변했어. 뭐야? 칭찬이야? 여전히 예쁘다고. 그 말에 살짝 들뜬 순간 미성년자 이서를 보게 됩니다. 쟤네 아는 애들이야? 아니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수아야, 끝나고 시간 되면은 맥주 한 잔 안 할래? 응, 좋아. 그런데 수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박세로이 나 그 사이에서 자넨 누굴 택할까? 바로 신고를 하는데요. 너도야. 하나도 안 변했어. 난 꽤 많이 변했어. 곧이어 세로이의 가게 단밤으로 경찰이 출동하고 미안. 데이트는 다음에 하자. 세로이는 결국 2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너 민자 받았다가 가게 문 닫았다며. 뭐 그렇게 됐어요. 연말 연초에 남겨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난리냐. 너 참 재수없다. 오빠 지금 염장 지르는 거야? 염장은 무슨. 아니 누가 꼰질렀다며. 그냥 화딱 지나니까 그렇지. 하지만 태연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수아. 너 막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들이대고 그랬잖아.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래. 취했어? 그러고 보니까 웃기네. 고백 한 번 없었어. 너 뭐 어장관리 그런 거 아니야? 어장 관리는 무슨. 그러다 화장실에 간 세로이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나타난 이서와 함께 거리를 달리기 시작하죠. 일단 뛰어. 원하는 대로 나가줄 거야. 담담해질 테니. 그리고 뒤늦게 이유를 알게 되는데 뭔데? 무슨 상황이야? 어떤 이상한 새끼한테 절 구해주셨어요. 아무리 호구라도 그렇지. 얘 구해준답시고 이렇게 뛰어다닌 거야? 어? 얘 알아? 그 순간 아차 싶은 수아. 아니? 내가 얘를 어떻게 알아? 빨리 가자. 그런데 전 빚진 채로 살기 싫은데 커피 한 잔 어때요? 이서가 세로이에게 관심을 보이자 수아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근데 둘은 무슨 사이예요? 친구야. 근데 세로이가 나 좋아해. 한 10년 됐지? 커피 내가 갖고 올게. 땡큐. 이어 수아는 대놓고 견제를 시작하죠. 낯이 익다 싶더니 예전에 장가 SNS 마케팅 모델리스트에도 있었어. 쓰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애가 왜 저런 밤토리 아저씨한테 들이댈까? 혹시 세로이 좋아하니? 좋아한다까지는 모르겠고 흥미는 좀 있어요.
너 같은 부류의 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하지만 감당 못한다? 살인미수 전과자 구름구 얘기하는 건가? 이서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걸 알고 들이대는 거야? 더 끌리던데? 너 때문에 새로이 영업정지 당한 건 하나도 안 미안한가 봐. 그런데 이서를 도발하려는 수아는 말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알아요? 친구인데 당연히 알지. 아니, 나 때문에 영업정지 나갔고 저 사람은 당신한테 내 얘기한 적 없잖아. 근데 왜 나 때문에 영업정지 당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결국 혹시 말이에요. 언니가 신고했어요? 진실을 들키고 마는데요. 왜? 그냥 맞은편 가게라서? 그래서 자기 10년 동안 좋아해준 친구 뒤통수를 와우. 이에 애써 태어난 척하는 수아. 어차피 말이야 너한텐 가망 없어. 왜요? 새로인 그런 사람이야. 안 변해. 하지만 좀처럼 표정 관리가 되지 않죠. 분위기 안 좋네. 싸웠어? 어마어마하신 분 같은데 제가 감당이나 하겠어요? 결국 수아는 실토를 하는데 새로이 너네 가게 경찰에 신고한 사람 그거 나야. 아직도 내가 좋니? 이유가 있었겠지. 말 안 해주면 난 몰라. 그냥 조금 섭섭할 뿐이야. 예상대로 변함없는 새로이를 보며 부끄러움이 밀려오는데요. 나 먼저 갈게. 괜찮아? 얼굴 안 좋아. 갈게. 그렇게 수아가 주춤하는 사이 새로이는 SNS 인플루언서였던 이서와 그녀의 친구 근수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다들 들어줘. 이제부터 이 아이 조이서가 단밤의 매니저다. 이서의 주도하에 단밤의 리뉴얼이 시작되는데요. 공간도 좁은데 이렇게 테이블 늘려야지. 일만한 대표 메뉴 하나 정하고 식자재 2-3가지 정도 겹치게 해서 로스는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2개월이 지나 오픈 당일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어떤 명령도 지금 내겐 용기가 수아는 달라진 단밤을 보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담담. 사실 영업정지를 당한 그날 단밤을 신고한 건 이서의 동창들이었는데요. 잘못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조이서 아니니? 맞네. 헐, 술 처먹고 있는 거야? 와, 딱 걸렸어. 여보세요? 경찰서죠? 아, 여기 지금 이태원인데요. 그런 한편 갑작스럽게 수아를 찾아온 회장. 큰 언니가 자네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던데 만약 자네가 생각이 있다면 내 반대는 안 했을 걸세. 회장도 수아가 마음에 들었기에 자기 라인에 두려하죠. 민정이와 나 사이에서 고민이 많지 않은가? 전 그저 직원일 뿐입니다. 자넨 중립이면 안 돼. 내 편을 들어야지. 물론입니다. 이에 회장은 확신이 필요했고 말 말고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나? 새로이를 저격합니다. 단밤 박새로이 그 친구 가게지. 영업정지를 당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으켰어. 아직 오픈 초입니다. 신경 쓰실 만한 가게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친구라서 옹호하는 건 아니고. 난감해진 수아는 일단 새로이를 피해보는데요. 수아야, 퇴근하는 거야? 응.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문자 전화도 다 씻고 말이야. 그날 신고 때문이라면. 일부러 씹은 거야. 전화하지 마.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장가 회장의 눈에 들고 싶은 마음도 충돌하기 시작했죠. 박새로이 그놈 이태원에 가게를 차렸더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친구라서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이에 수아는 결국 폭발하는데 짜증나. 마음 먹었으면 그 마음에 충실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짜증나.
박세로이, 나 그 사이에서 자넨 누굴 택할까? 짜증나. 짜증나! 그 순간 누가? 언놈이야? 언놈이 그렇게 짜증나? 세로이가 나타나자 더 복잡해진 수아. 너도 내가 짜증나지?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까놓고 말해봐. 역겹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지? 수아는 사실 미안했지만 마음과는 반대로 말하는데요. 난 너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왠 줄 알아?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애틋하니까. 당연한 거야. 지랄하지 마. 그러면서 기어이 상처를 주죠. 그렇게 혼자 다 아는 척하는 게 재수가 없어. 학교도 잘린 중졸 전과자 주제에 사랑 기분 더럽게 만든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어해? 상처를 받지 않는 세로이. 그러지 마. 네가 뭘 하든 난 끄떡 없으니까. 이에 수아는 불행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너 수아 얘기 들었어? 개나리 보육원에서 사는 우리 집 근처잖아. 걔 보육원에서 나오는 거 봤다니까. 수아 정말로 고아야? 어떻게 벌어진 거야? 아, 불쌍해. 수아는 그때부터 값싼 동정을 혐오했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들이 늘어났죠.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경희가 평소에 너한테 잘해줬다면서. 잘해줬다뇨? 거지한테 동전 주듯이? 뭐? 왜 선생님도 제 말은 안 믿어요? 제가 엄마 없는 고아라서? 그리고 넌 기회를 잃은 거야. 반성하고 뉘우칠 기회. 그딴 기회 필요 없어요. 혼자 서기 위해 이기적으로 변해갔는데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가여운 나. 나만은 나를 사랑해주자. 그날 이후 계속되는 합리화. 미안해. 은인을 배신해도 친구를 등져도. 그런데 넌 네 삶에 최선을 다한 거고 넌 아무것도 잘못 없어. 원망 대신 위로를 하는 말에 억눌러온 진심이 터져나올 것 같았죠. 넌 나한테 지나치게 빛나. 하지만 그때 디펜스. 조이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입맞춤은 강제추행이에요. 이서가 막아서자 수아도 정신을 차리는데요. 아, 나 술이 확 깨네. 먼저 가 있어. 택시 불러주고 할 테니까. 괜찮아. 됐어.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에 수아는 또다시 견제를 하고 회식 있다고? 어. 나도 빈속에 술 좀 마셨더니 좀 화한데 껴도 될까? 결국 회식 자리까지 따라왔죠. 제가 껴도 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득바득 우기더니 왜 이제 와서 묻나 몰라. 그리고 이곳은 이서가 보증한 맛집이었는데요. 여기가 제 블로그에도 소개한 맛집이에요. 별 5개 중에 4개짜리. 대박집이네. 이서 블로그에 별 4개면. 이에 수아도 관심을 보이는데 이태원에 별 5개짜리는 있나? 장갑 포차, 위치, 서비스, 인테리어 모든 게 완벽하지만 가장 뛰어난 거 맛. 회장이 직접 레시피를 짰다던데? 그 순간 세로이가 단호하게 말하죠. 현이가 따라잡을 거야. 네. 그쪽은 잘 나가는 브랜드만 10개가 넘는 기업형이고 우리랑은 스케일이 다르죠. 가는 길도 다르고. 다르지 않아. 내 목표는 단밤에 프랜차이즈화니까. 놀란 직원들은 이내 힘을 보태고 너희들이 있잖아. 돼. 당연한 거야. 우리 형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프랜차이즈든 뭐든 당연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수아는 야망 있는 세로이를 보며 생각이 많아집니다. 말 말고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나? 그런데 아까 입맞춤 하려는 건 뭐야? 이서가 경고 섞인 말을 하는데요. 무슨 상관이야? 새로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며? 무지막지 좋아해요? 제가 성격이 좀 꼬여 있어서
중학교 때 정신과 검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소시오패스 성향이 79%라네. 원하는 건 꼭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하지만 수아도 자신만만했죠. 전에 말했다시피 세로이는 날 좋아해. 애써봐. 상큼아. 그런 한편 회장실에서 우연히 가족 사진을 보게 된 수아. 이 가족 사진이요. 회장님 옆에 아드님이신가요? 우리 둘째 놈이야. 근수는 사실 장가의 서자였는데요. 설마 박세로이 때문에 그곳에 두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곳에 두다니. 둘째 아드님이요. 단밤에 두신 이유가 근수가 박세로의 그놈 밑에서 일한다는 겐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회장은 단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고 그놈 가게는 요즘 어때? 잘 됩니다. 최근 웨이팅까지 생기고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 이유가 뭔가? 수아와 바로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조이서라는 아이입니다. SNS 스타의 유명 파워블로거로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판단력도 좋습니다. 눈치가 좋고 상황 판단이 빠르다. 그리고 그럼 자네가 판단하기에 박세로의 그놈 어때? 수아는 세로이에 대해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20살 어린애를 매니저에 두진 않겠죠. 결과적으로 성과도 내고 있고 안목도 좋다고 봅니다. 목표를 세워두면 더딜진 몰라도 확실히 나아갑니다. 이어 회식 자리에서 얻은 정보까지 보고하죠. 박세로의 현재 목표는 단밤이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지. 오 실장자는 계속 지켜보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수아. 기분 좋은 일 있나 봐. 방송 출연할 것 같아. 최강 포차? 최강 포차? 요리 경연 프로그램? 어떻게 잘 따냈네. 대부분 프랜차이즈라고 들었는데. 수아는 무섭게 성장하는 단밤을 보며 마음을 정하고. 네가 그랬지. 난 그저 내 삶에 충실한 거라고. 난 계속 그렇게 내 삶을 충실히 살기로 했어. 이내 선을 긋는데요. 난 그동안 장가 사람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젠 진짜로 나 좋아하지 마. 그런데 이를 본 근원이 수아를 흔들기 시작하죠. 이태현이야? 왜? 그 새끼 만나러? 야, 나도 아까 봤는데 박세로이 최강포차라고 알지? 내가 맡은 방송권. 근데 방송국에 그 새끼가 왔더라고. 주제 파악 좀 시킬까 하는데. 세로이에게 미안해진 수아는 그날 밤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오늘 방송국 간 말이야. 됐어. 다음에 하면 되지. 세로이는 가볍게 털어버리죠. 막차 끊기겠다. 조심해서 가. 사실 세로이는 방송국에서 근원을 만나 수아에 대해 듣게 됐는데요. 정신 차려 박세로이야. 네 주제를 누굴 봐. 너 때문에 회사에서 수아가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르지. 어? 배려 좀 하고 살아라 새끼야. 주제 파악도 좀 하고. 하지만 이런 세로이의 배려를 모른 채 수아는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곧 다시 돌아온 세로이. 뭐야? 무슨 일 있어? 그는 뒤늦게 사실을 알았는데요. 오늘 말이야. 네가 신고한 거 아니라며. 무슨 말이야? 왜 거짓말했어? 세로이. 나한테 미움받고 싶어? 이에 수아는 세로이를 밀어내보지만 회장님은 널 노리고 있고 난 장가 사람. 세로이는 끝까지 고백을 합니다. 장가하고 나 사이에서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나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줘. 말했지? 나 신경 쓰지 마. 네가 뭘 하든 난 끄떡없고 네가 더는 힘들지 않게 장가! 내가 끝내줄게. 수아는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죠. 저 바보. 그리고 이날 후로 보란듯이 장가를 위협하는 세로이. 전에 말씀하신 주주 명부 파악 중에 발견했습니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그럼 얼마야?
19억입니다. 8년 전 장가 주가 폭락돼 넣은 투자 금액의 상승과 오늘 아침에 6억가량의 재투자로 8년 전 해당 영상은 빠르게 퍼져 장가그룹의 주가 폭락과 장가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그렇게 세로이가 장가의 주주가 되자 이들은 단밤을 찾아갔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단밤입니다. 이어 회장은 직접 주문을 하죠. 찌개에 볶음 요리 한 가지씩 자신 있는 걸로 갖다 주고. 그런 후 맛있게 드세요. 자네 장가 주식을 샀더군. 세로이의 의도를 묻는데요. 8년 전 장가 주가 폭락 당시 말이야. 이유가 뭐야? 믿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실추됐을지 몰라도 장가의 가치,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8년 전 투자는 그랬다 치고 오늘 아침에 한 투자는 무슨 의도지? 8년 전과 같은 맥락입니다. 회장은 묘하게 거슬리는 세로이를 보며 기어이 아버지 얘기를 꺼냅니다. 직접 와서 먹어보고 하는 말이네만 장가를 상대로 뭘 생각하든 자네한테 무리야. 다행인 줄 알게. 내가 자네를 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걸. 박 부장 생각에서 하는 말이야. 그러자 세로이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박 부장 생각? 웃기지 말라 그래. 아빠를 생각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무릎 꿇고 죗값을 받는 것뿐이고 내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장가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죠. 고집, 객기에 허세까지 더한 개짖는 소리. 몽둥이로 맞아야겠구나. 짖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하나. 호랑이는 짖지 않아. 그저 물어뜯을 뿐. 내 조만간 무슨 말인지 가르쳐줌세. 이런 상황에서 수아는 세로이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말했지. 나 신경 쓰지 마. 네가 뭘 하든 난 끄떡없고 네가 더는 힘들지 않게 장가 내가 끝내줄게. 그리고 세로이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큰 돈은 어떻게 모았어? 비밀? 내가 장가 사람이라서? 아니 끌어들이고 싶지가 않아서 장 회장하고 내 사이에. 그러다 복잡해진 마음을 털어놓는 수아. 가끔 난 헷갈려. 난 분명 장가 사람이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장가랑 네 사이에서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대체 누구 편인지. 세로이는 수아를 좋아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응원을 해줍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 날 그에 막 늦어가지고 막 뛰어간 날 있잖아. 내 도움 필요 없다면서 몇 킬로를 오기 부리면서 뛰어가는데 결국 늦지 않고 해내더라. 그러고 나서 시험장 들어가는데 그 뒷모습에서 내 한 몸 내가 책임져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멋있었어. 휘둘리지 마. 너는 네 편이면 돼. 이에 전보다 마음이 홀가분해진 수아는 이서도 편하게 대하는데요. 장사 잘 되지? 주말에 메인에서 이 정도도 안 되면 곤란한 거 아닌가? 출근하러 가는 길이야? 네. 마침 얼음 빌리러 단방 갈까 했는데 같이 가자. 사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장가하고 사장님하고 관계. 자기 얘기 잘 안 하는 앤데 꽤나 신뢰받고 있나 보네. 왜요, 왜? 별로 맞히시게? 너 나 되게 싫어하는구나. 꿀 새삼스럽게. 근데 어쩌니 난 너 싫지 않은데. 이어 얼음을 빌리러 간 수아는 우연히 그들의 상황을 엿듣게 되죠. 건물을 팔았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네. 이거 계약 위반 아니에요? 그것보다 곤란한 건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줬으면 한다네. 이에 계약서를 보며 조언을 해주는데요. 승계 조건 별거 없네. 갱신 요구하면 계약 유진할 수 있어. 이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잖아.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뭐야? 안 나가도 되는 거네. 근데 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건물주랑 싸워서 좋을 건 없죠. 좋게 좋게 해결하는 게 좋을 텐데. 상황이 암울하게 돌아가자 세로이는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하죠. 권리금을 받는데도 온 김엔 일단 손해야.
새로운 건물주 번호 받아놨으니까 설득해봐야지. 그런데 날쌔 장대희. 새 건물주가 장가라는 사실에 수아도 난감해지는데요. 진짜 지긋지긋하다.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제끼겠다고 그냥 건물을 사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스케일이 어마어마해.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요, 어떻게 이 여자가 여기서 뻔뻔하게 얼음을 빌려갈 수 있는지 이해도 안 가고요. 왜 장문주가 여기서 일하고 자빠졌는지도. 이설을 만나며 달라진 세로이가 더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미안. 너도 그렇고 이설아네도 그렇고 이렇게 감정적인 캐릭터였나? 꽤나 친해졌다 싶어서 제 말도 일리가 있지. 얼음은 미안해서 못 빌리겠다. 이런 와중에 근원은 귀찮게 달라붙고 주말에 뭐해? 뮤지컬 티켓 구했는데 VIP석으로다가 딱 한 장 남거든. 같이 안 갈래? 수아는 분명하게 거절을 하죠. 너 나 좋아서 이래? 어. 난 너 싫어. 박세로이 그 새끼 때문에? 네가 차로 치여서 죽은 아저씨. 내겐 아빠나 다름없었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찝쩍거리지 마. 그리고 다음 날 본사에서 우연히 제외한 세로이. 여긴 무슨 일이야? 장 회장 만났어. 건물 빼게 생겼네. 넌 괜찮아? 너 백수 만드는 거 그 좀 걸릴까봐 쓰릴 뿐이야. 그렇게 세로이와 아쉽게 헤어진 뒤 수아는 직접 회장을 만나는데요. 무슨 일인가? 단방 건물 매입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내 기분이 썩 좋지 않아. 조심해서 말해. 그리고 회장님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 직언을 하죠. 제가 여태 본 회장님의 선택은 장가에 실리를 주는 선택이셨습니다. 전 이번 건물 매입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였고 그건 회장님답지. 여기까지. 더불어 근수도 세로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데요. 저 그만둘까 해서요. 그만두는 이유가 네 아버지, 형 때문에 뭐 그런 거라면 안 가면 안 되냐? 근수가 여기서 나가는 조건으로 아버지한테 잘 말해주겠대요. 이에 세로이는 화가 나고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저야 당연히 찬성이죠. 근수도 솔직히 여기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사장님도 근수만 헤아려. 이서와 싸우기 시작하죠. 너는 매니저 자격이 없어. 세로이 잠깐만. 우리 일이야. 그냥 알바 하나 잘하면 끝나는 거잖아. 도대체 몇 억을 손해봐야지 정신 차릴 건데? 장사가 원래 이득을. 나는 장사가 그런 거면 난 장사 안 해. 나 사장님한테 내 인생 걸었어요. 책임은 져야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놔요. 그러자 뜻밖의 말을 하는 세로이. 건물을 살 거야. 무슨 소리예요? 실질적인 대안. 이 모든 걸 들은 수아는 이설을 이해시켜주고 싶었고 도움을 좀 줄까 해서. 아까 사장님이 말했죠. 우리 일이에요. 신경 끄세요. 아니, 세로이에 대해서 말이야. 이내 조언을 해주는데요. 장 회장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자신을 증명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 길은 알다시피 굉장히 힘겨워. 그치만 세로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 누구도 바꿀 수 없어. 네가 정말 세로이 편이 되고 싶다면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같이 걸을 각오를 해야 돼. 그러면서 세로이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죠.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기 싫어서? 그럼 사장님 포기한 건가? 자신 있어서야. 말했잖아. 세로인 날 좋아해. 저는요, 언니가 정말로 싫어요. 힘내, 상큼아. 이후 경리단의 자리를 잡은 단박. 간다면 안다니까. 수아는 어떻게든 해내는 세로이를 또 한 번 동경하게 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계속 나아가네. 너 보면 놀랍지도 않다니까. 1년마다 망해 나가는 자리라더라. 별로 걱정 안 돼 보이는데?
우리 애들 있으니까 믿고 가는 거지. 그리고 회장에게 이 모든 과정을 보고하죠. 라이브 채널을 만들어 점포를 구하는 것부터 인테리어 공사, 감리, 장사 전반의 과정을 모두 찍어서 올렸어요. 장사에 관심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맛집을 찾는 젊은 고객층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러던 중 비서의 보고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수아. 강민정 이사 미행을 들켰다고 합니다. 회장님 지시한 것은 아직. 왜 모르겠어. 민정이한테 관심 있는 사람 나 말고 누가 있겠어. 상관없네. 심지어 그보다 전에 그 조이설한 아이 말이야. 내부에서 급여 및 직급 검토 중입니다. 검토 후 스카우트 제의 실행하겠습니다. 그래, 꼭 데려와. 회장님.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회장이 단밤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히는데요. 다른 쪽은 어떻게 됐어? 예. 단밤의 식재료는 전부 오해원 푸드라는 곳에서 맡고 있습니다. 재료실이 좋던데 처음 듣는 건. 사장이란 사람은 경찰 출신이라 그런지 깐깐하다고 평이 좋습니다. 특이점으로는 업체가 파진해 있고 대부분 주변 점포에 유통을 하는데 1시간 거리에 단밤에 식자재를 대는 것이 개인적인 인연이지 않나 싶습니다. 미팅 잡아봐. 내 직접 만나보지. 이에 비서에게 따져 묻지만 장가라는 이름 달고서 그런 작은 가게 하나 부수자고 지금. 오 실장, 우린 직원이고 회장님이 시키면 하면 돼. 회사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설을 직접 찾아갑니다. 회장님 만났다며? 너랑 자기랑 같은 색이라고 하더라. 같은 색? 끔찍하게 싫은데.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세로이 때문이랬나? 네. 세로이 하나 보고 일하고 있는데 혹시 세로이가 네 마음을 못 받아준다거나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일할 이유가 없어지나? 그럴 일 없어요. 저본 적이 없거든요. 수아는 당당한 이설을 보며 세로이와의 관계가 내심 불안해지는데 내가 만약 장가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 네가 장가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 사이는 네가 정하는 거야. 항상 그런 식으로 떠넘기고 고백 한 번이 없었지. 세로이는 언제나 그랬듯 믿음을 주죠. 좋아해. 부담은 갖지 말고 알아둬. 언제든 우리 사이는 네가 정하는 거야. 그러자 세로인 그런 사람이야. 안 변해. 내가 한 말이었는데. 수아도 안심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쉬운 거 아니다. 진짜. 그런 한편 수아에게 거절당하고도 여전히 들이대는 근원. 이태원 가? 나도 가는데. 탈래? 너 말귀 못 알아들어? 너 싫다고 분명히 말했지. 너 진짜 내 꿈이 뭔지 알아? 조수석에 너 한번 태우는 거야. 너 무슨 자신감으로 이래? 장가 후계자라서? 돈이 많아서? 그럼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넘어가줘야 돼? 너한테만은 그렇게 안 됐어. 네가 싫은 이유 분명히 말했어. 이에 수아는 다시 한번 거절을 하죠. 말 그대로 사고야. 내가 미쳤다고 일부러 쳤겠냐? 아무리 박씨는 그 새끼 싫다고 해도. 그 이후엔 신고하지 않은 것도 다른 사람이 대신 죄를 덮어 쓴 것도 그것도 사고야? 난 정말이지 네가 끔찍하게 싫어. 그리고 기어이 상처를 주는데요. 전에 네가 세로이 좋아하냐고 물었었지? 뭐? 좋아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찝쩍거리지 마. 그런데 그날 밤 이설을 스카우트하러 간 근원이 문제를 일으키죠. 궁금한 게 있는데 박세로의 그놈은 왜 이렇게 상무님한테 나대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좀. 옛날에 좀? 별거 없어. 뭐 사고지만 그놈 아빠를 차로 치게 됐고 즉사했지만 대충 다른 사람 집어넣고 끝. 이선은 근원의 자백을 녹음한 파일을 인터넷에 뿌려버렸고 장 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조모 씨의 말에 따르면 장근원 씨가 과거에 저질렀던 뺑소니 사건에 대한 자백을 녹음한 것에 격분해 말싸움 끝에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무차별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로 장가의 주가가 폭락하자 수아는 회장에게 직언을 하는데요. 장근원 상무 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말하죠. 내 식구 굶는 일 없이 그저 좋은 것만 먹이자고 세운 게 장가야.
실은 내가 이 손으로 내 아들놈을 쳐내라고? 그리고 경고를 하는데요. 다시는 내 앞에서 내 식구를 버리란 말 하지 마.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전무민정이 이 사진들을 불러 모았고 이 새끼들이 흥분한 근원이 이 사진들을 찾아갔는데요. 대표이사 해임안이라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래? 아버지가 무슨 잘못이냐고! 하지만 너 때문에 이래. 너같이 모자란 놈을 상무직에 앉힌 게 잘못이라 이래. 너 같은 놈 싸고 놀자고. 회사를 등진 게 잘못이라 이래. 결국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게 되고 좌절하죠. 수아야. 봤어. 헤이만. 그리곤 수아도 근원을 손절하는데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널 쳐내야 된다고 회장님한테 말했었어. 뭐? 회장님은 그럴 수 없다고 화내셨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 내가 제일 극혐하는 말인데 틀린 말도 아닌가 봐. 다음 날 근원은 검찰 출석에 들어가고 검찰 출석하러 가기 전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오배 주주총회 평생을 장가를 이끌며 살았어. 이 장대희가 바로 장가 그 자체야. 니는 막가림이나 잘해. 애비 걱정 말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회장은 근원을 따뜻하게 배웅해 줍니다. 애비라는 인간이 아들놈 한번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더구나. 아버지, 이만 가봐. 그런데 우리도 이만 가지. 네? 회장은 수아도 예상 못한 기자회견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오늘 장가그룹의 대표가 아닌 한 아들의 아빠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들로 인해 벌어진 많은 논란, 아비로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회장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근원을 공개적으로 손절해버리죠. 아들이 처음 검찰 출석을 마치고 돌아온 얼마 전 그날 아들의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10년 전 뺑소니 사고는 자신이 일으켰다. 수아는 두 얼굴의 회장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제 못난 자식 때문에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근원은 죗값을 치르게 되고 좀 괜찮니? 금방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회장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셨어. 수아는 마지막 뒤처리까지 도맡아 하죠.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야. 뭐? 네 주식을 회장님 명의로 돌리라고. 그런 후 회장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이 대원은 그만 가고 다시 기획팀 일에 전념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근원이가 맡던 일 있지, 방송. 최강 포차 말씀이시죠? 그것도 자네가 맡아. 방송 일을 맡게 된 가운데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되죠. 안녕하세요. 장근수라고 합니다. 실장님. 내 둘째 아들놈이야. 자네 밑에 두고 한번 잘 가르쳐봐. 근수는 사실 단밤을 그만두고 장가에서 경영을 배우기로 한 것인데요. 근데 단밤은 왜 그만둔 거니?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욕심이 생겨서요. 장가에 있어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근수까지 들어오면서 다시 시작된 장가와 단밤의 전쟁. 1차전 우승 단반부차 마현이 축하합니다. 단밤이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자 수아는 압박을 받게 되죠. 내가 자네를 과대평가했구만. 죄송합니다, 회장님. 1차전은 통과했고
지금 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도 저희가 2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기쁜가 보구나. 2위라도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자식 교육은 내가 하지. 오 실장은 나가봐. 이어 근수가 못마땅해 일침을 하는데요. 일개 사원이란 놈이 사수 앞에서 회장한테 나대기나 하고 무슨 자신감이야? 혈연? 회장님 아들이건 뭐건 내 팀에 얼빠진 직원은 필요 없어. 그러자 근수도 한마디 하는데 혈연, 회장님 아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수아는 뼈를 때려버리죠. 고졸에 스펙 하나 없는 네가 면접도 없이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회장님 아들이라서 아닌가? 이런 말 듣기 싫으면 똑바로 해. 그런 후 바로 2차전을 준비하는 수아. 국물 요리 조미료 없이. 청국장 어때요? 청국장? 굿! 미션은 또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뭐 내가 이쪽으로 좀 커넥션이 있지. 수아는 근수와 우승을 예측해보는데 단밤에 순두부찌개 그리고 장가의 청국장 둘 다 많이 먹어봤지? 네, 둘 다 맛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 장가가 질 겁니다. 근수의 예상대로였죠. 자, 2차 경기의 우승팀 놀랐습니다. 단방포차 마현이 축하합니다. 이는 사실 셰프의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오 실장 고생 많았어. 이따 또 회장님한테 털리겠네요. 저번 방송 후에 인기 많으셨죠. 여기저기 사인회까지 다니시고. 야, 사인회 몇 번 했다고. 아, 이 자식 열심히 일 안 하네. 지금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럴 리가요. 제가 아직 뭘 모른다니까요. 대충 해서 2등은 뭐 아무나 하냐?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2위로 만족할 것 같으면 장가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에 수아는 난감해지지만 곧 근수의 말에 동의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박 부장님 속 편하다 싶었는데 잘했어. 그리고 수아야, 1위 축하해. 2위 축하한다. 혼자 다 해먹으니까 좋아. 단밤의 1위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만 2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는데요. 2번의 기회를 줬어. 모조리 실패했고. 변명해봐.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승 못한다면 박준기 부장은 해고야. 그렇게 되면 후계 운운하던 이놈이 장가를 잃을 일도 없을 게야. 그러자 대신 책임을 지려는 근수. 방송권은 저한테 일임해주세요. 오 실장이 해도 안 될 일이 네가 하면 달라진다. 적어도 제가 움직인 판이라면 억울하진 않겠죠. 방송권은 네가 맡아. 오 실장 근수 지원해주고. 이에 수아는 근수를 서포트하게 되죠. 법대로 죄송합니다. 뭐가? 방송권이요. 책임은 네가 지겠다는데 내가 난처할 게 뭐 있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한편 단밤은 투자자들과 함께 프랜차이즈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그치. 대단히 세게 잡았네. 대단한 놈이야. 수아는 회장의 심부름으로 세로이를 축하해주러 갑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모두 빠지면서 항의를 하러 온 점주들. 어쩔 거야? 투자 다 빠지고 어쩔 거냐고! 여기 많은 사람들 어쩔 건데 이거 다 감당되냐고! 알고 보니 회장이 짠 판이었던 것인데요. 그게 조그만 가게 누가 미쳤다고 50억이나 투자를 할까. 흠집이 난 상품 투자는 전보다 더 어려울 것이고 그놈이 최선을 다하는 만큼 크게 무너지는 거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 이 장대희가 꼬장이 좀 있는 노친네다 라는 걸. 하지만 세로이는 좌절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합니다. 지금 뭐 투자도 다 빠졌다면서요.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 투자 없이 어떻게 케어합니까? 돈 돼요? 거 봐요! 됩니다. 장사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고 투자가 있든 없든
약속한 저의 지원과 일정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에 수아는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이죠. 돈이 어딨는데 어쩌려고. 어쩌긴 건물 담보 잡아야지. 결국 그냥 멈추면 안 돼? 미안한 마음에 모든 걸 그만두자고 하는 수아. 회장님 심부름이랍시고 저합은 들고 올 때 나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 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런 짓거리 해야 돼? 수아야. 네가 말했지? 우리 관계 내가 정하는 거라고. 장가에 대한 복수, 증오, 그거 다 버리고 나한테 와. 그만. 우리 행복해지자. 그러나 여보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리하게 일 벌려서. 세로이는 복수가 먼저였는데요. 나는 이 정도로 안 무너져.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큰일은 아버지가 뺑소니를 당해서 돌아가셨을 때고 그 죽음이 은폐됐을 때야. 난 이미 한 번 끝났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복수를 다짐했기 때문이고 그 전엔 내 행복은 있을 수 없어. 수아는 끝내 세로이를 멈추게 할 수 없었고 미안. 미안하다.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과연 수아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고집과 객기로 뭉친 청춘들의 힙한 반란을 그린 2020년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오늘 영상은 야망 넘치는 캐릭터 오수아의 시점으로 1에서 12화 중반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응원을 부르는 개성 강한 캐릭터들의 성장기와 마음을 울리는 대사들까지 짧은 리뷰 관계상 아쉽게 생략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후 JTBC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태원 클라스를 정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